프레일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특성 혹은 매개 변수를 지닌 가능태 공간의 섹터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편의상 우리는 이 특성을 주파수로 생각하기로 했다. 당신의 산염 에너지 주파수가 특정 섹터의 주파수와 맞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면 외부 의도의 힘이 전이를 일으킨다. 달리 말해서 특정 섹터의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당신 세계의 층 속에 물질화되는 것이다. 영혼도 저마다 고유한 매개 변수의 조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영혼의 프레일레라고 부르자. 이 모델을 가능한 한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프레일레를 그 사람의 주파수 특성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자. 눈의 결정이 형태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저마다 다 다르듯이 사람의 프레일레도 저마다 다 다르다. 이 정의를 더 이상 발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프레일레는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식으로 걸치는 마음의 가면 뒤에 숨어 있어서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다만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이 누구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아는 사람의 성격과 버릇과 태도와 생김새를 묘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성질 뒤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이 파악되는 하나의 통합적 이미지가 있다. 우리는 말이 없이도 파악되는 이 개성적 핵심을 프레일레라고 부를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더욱 묘한 것은 이들이 신체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당신은 그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금방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매력에 넋놓고 빠져든다. 그의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당신은 다른 설명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에겐 뭔가가 있어 라고만 중얼거릴 것이다. 그처럼 매력적인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스타 연예인 중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비범한 아름다움과 매력이다. 이것은 인형의 차가운 아름다움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인형의 아름다움은 단지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만 부합한다.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그가 아름다운 영혼이나 모종의 영적 품성을 지녀서가 아니다. 당신은 트랜서핑의 또 한 가지 역설적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소위 영적 아름다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영혼과 마음의 조화가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불만족을 느끼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으면, 혹은 마음이 영혼과 갈등을 겪고 있으면 영적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영혼과 마음 사이의 모든 갈등은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는 마치 내면으로부터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영혼의 프레일레에 맞추어져 있음을 뜻한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그 사람의 산염 에너지를 외부 의도와 성질이 같아지게 만든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영혼과 마음이 조화로운 상태도 이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영혼의 정서적 평안은 내면의 빛을 비춰주고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성품을 되찾게 한다. 그리하여 그 조화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눈에 매력 혹은 영적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한 아름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나는 사람을 남몰래 부러워하게까지 한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온통 빛이 날 수가 있을까? 마음이 영혼을 마음의 상자 속에 가두어 숨막히게 하지 않고 온실의 장미처럼 사랑스럽게 돌보고 키워 작은 꽃잎들이 제대로 펼쳐지도록 주의 깊게 보살펴주면 영혼은 좋은 기분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부르는 흔치 않은 일이다. 프레일레는 친미와 관심사,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모든 일로서 나타난다. 프레일레의 혀는 흔히 오랜 시간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해 있다. 가끔 어떤 신호가 그 혀를
울리게 만든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당신의 영혼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게 만든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발견한 무엇, 마치 모정의 자력과도 같이 당신의 영혼을 단번에 끌어당긴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희미하게 느끼고 있는 그 매력은 곧 당신 앞에 거듭거듭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외부 의도의 작용이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의도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당신은 영혼이 하라고 시키는 것에 귀를 단단히 기울이고 있다가 마음이 그것을 포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외부 의도를 포착하여 원하는 것을 재빨리 얻어낼 수 있는 기회다. 그렇다면 영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도록 마음을 해방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중요성, 다름 아닌 펜듈럼이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목표와 가치를 강요한다. 앞서 보았듯이 아름다움과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펜듈럼이다. 내적, 외적 중요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준에다 자신을 비교하고 맞추게 만든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은 숱한 결점과 불완전성을 발견하고는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영혼까지 미워하기 시작한다. 마음은 모든 가면을 총동원해서 그의 프레일레를 기존의 기준 틀에 구겨 넣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거기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과 영혼 사이의 부조화만 커질 뿐이다. 이런 지경에서 영혼의 편안한 기분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마음은 자신의 장미에 비난과 불만에 물을 주고 있고 장미는 갈수록 시들어간다. 마음은 보물을 찾아 영혼만 빼고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 영혼이 마음에게 자신의 멋과 재주를 부끄럽게 작은 소리로 말해주려고 애쓰는 동안 펜듈럼은 유혹적이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손님을 끈다. 마음은 프레일레를 바꾸려고만 애쓰지 영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결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 결국 마음과 영혼은 자신의 불안전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다. 외부 의도는 불안전성이 문자 그대로 현실화되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는 인생 트랙으로 그를 곧장 데리고 간다. 마음은 가면을 쓰면 자신을 기존의 틀에 맞게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신기루를 잡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의 헛수고다. 그는 자기 프레일레의 귀한 개성을 활용하지도 않고 남의 성공을 뒤쫓다가 눈먼 사람처럼 자꾸만 유리창에 몸을 부딪는다. 하지만 스타의 성공은 다름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영혼의 프레일레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불만만 토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인생 트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자신에게 불만족할 이유가 널려있는 인생 트랙의 조건에 맞아떨어진다. 펜듈럼은 이런 백해무익한 게임을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펜듈럼에게는 이 게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불만은 펜듈럼이 즐겨먹는 에너지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영혼의 프레일레에 맞출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다른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마음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당신은 맨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덕목에 눈을 돌려도 좋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도치나 잘난 척하기와 혼동하지 말라. 후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가장 위험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이해하고 모든 결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잉여 포텐셜로 변해버릴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조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사실은 당신 자신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이다. 자신의 프레일레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만도 버거울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 마음이 지키고 있는 이 태도를 살펴보라. 내가 내 마음에 든다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것은 내적 외적 중요성이 켜짐으로써 만들어진 가장 전형적 형태의 잉여 포텐셜이다. 외적 중요성은 타인이 정한 기준이 나에게 불가침의 진리가 될 때 커진다. 내가 남들의 덕목을 너무 높이 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적 중요성은 내가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르게 만들 때 커진다. 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누가 말했는가? 나밖에 없다. 내가 그랬다. 그렇다면 나의 자기평가는 너무 형편없이 낮은 게 아닐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려면 외적 중요성을 단 위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숭배하기를 그치라.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도록 누가 막기나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준을 쫓게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내적 중요성을 버리고 자신을 놓아보내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거나 따를 필요가 없다. 당신의 중요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펜듈럼이지 당신이 아니라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온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외부 의도와 당신을 스스로 온전히 만족하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외부 의도를 움직여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내면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사념이 자신에게 만족하는 에너지를 방사하기 시작하면 외부 의도는 당신을 붙잡아 정말 자긍심을 느낄 만한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황금률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납을 대접하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이겠지만 타인을 사랑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강조한다. 그러나 이 황금률은 맨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펜듈럼이 강조하는 게임은 제쳐두고 당장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자신에게 하면서 즐기고 기뻐하라. 자신을 돌보고 가꾸라. 누군가가 음흉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일지도 모른다. 달콤한 것과 나쁜 습관에 빠져들라. 이것은 펜듈럼의 꼬임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당신이 잘 안다. 반면에 달콤한 것과 나쁜 습관은 사실 펜듈럼이 인간을 꼬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성배를 찾아 밀림 속을 헤맬 필요가 없다. 성배는 당신 내면에 있다. 당신 영혼의 프레일레가 바로 그것이다.